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풍선에 달려있는 화약 때문에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은 생물테러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대 여학생을 길에서 살해한 박대성 사건의 수사보고서가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엔 대전 서구에서 면허 취소 상태인 SUV 차량과 킥보드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22대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이어집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전쟁이 1년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헤즈볼라 등 무장 세력의 합동 공습이 잇따랐는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 중동 리스크가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북한이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화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풍선에 쓰레기를 공중에서 뿌리기 위한 전기장치와 화약띠가 달려있는데 이게 어디로 떨어져서 불을 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질병청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생물 테러 위험이 있다며 백신을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물풍선을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풍향을 고려할 때 풍선이 경기 북부 등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26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오물풍선은 단순히 치워야 하는 불편을 넘어 일상의 위협이 됐습니다. 지난 4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지붕엔 북한 오물풍선이 떨어져 불이 났습니다. 검게 눌러붙은 잔해에서는 전기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단불도 다 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는 보니까 전선이 좀 한 두세 가닥 이상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날리는 풍선은 지름 3, 4m의 크기입니다. 발열 타이머와 중간에 화약띠를 두른 쓰레기 봉지가 달려 있습니다. 풍선이 뜬 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기가 흐르고 그 자극에 화약띠가 터지며 쓰레기가 쏟아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쓰레기나 풍선을 채운 수소가스에 불이 붙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생물테러 위협에 대비해 백신을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물풍선 관련해서 생물테러 위험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생물테러 감염병에 대한 대비로서 이제 두창이라든지 그 탄저 백신 비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탄저 백신 자체 개발이 끝나고 허가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을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살해한 박대성 사건의 수사보고서가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담긴 보고서가 유출된 만큼 경찰은 경위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외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조혜연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 사건의 수사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찰과 순천시청 등이 작성한 외부 유출 금지 보고서가 지역 커뮤니티 등에 유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건 발생 경위뿐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과 나이 등 개인정보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사를 거쳐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면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흰색 SUV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이 차와 부딪힌 건 킥보드였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20분쯤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과 킥보드가 충돌했습니다. 킥보드는 손잡이 부분이 없어질 만큼 큰 충격을 받았고 타고 있던 10대 여성 2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SUV 운전자는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터널을 달리고 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차선을 거듭 변경하더니 그대로 가드레일 밖으로 추락합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서울 개봉동 목감천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과실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어제부터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감 첫날 10개 상임위 어느 곳에서나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야당이 줄줄이 쌓인 의혹들을 검증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에 맞서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시공을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g의 대표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출석 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요구가 뭐가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하다며 정쟁국감이 아닌 민생국감을 하자고 맞섰습니다. 오로지 기승전 관저공사에 대한 자료로 지금 거의 개의한 지 지금 오전 내내 그 자료 요구로 지금 우리 위원회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행안위원장이 중재에 나섰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엄중히 가려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라뇨? 국정감사 자리에서 위원장한테 답변입니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GI 서울보증에 감사로 간 건 지난 총선 당시 출마를 포기한 대가라면서 배후에 김 여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맥락을 잘 몰라서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다만 이제 적절치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국토위에선 양평 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고 복지위에선 지난달 김 여사의 마포대교 순찰에 대해 복지는 김 여사의 이미지 메이킹용 패션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영부인 의혹을 고리 삼아 탄핵 선동을 벌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보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가 이뤄집니다. 법무부 감사에 나서는 법사위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재판과 노태우 비자금 환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국회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하는 정무위에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종결 처리 경위 등을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연일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명 씨는 JTBC에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시기 등을 조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 씨와 독대한 적이 없고 취임 이후엔 소통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여러 정치적 조언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총선 뒤로 시기를 잡을 것을 조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걸 해야지 처음부터 해버리면 그 반발을 총선 전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내용이 부각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연대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원래 따로 들었고 따로 잠깐 그 얘기했고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주변에 강조해온 건 대통령실에 양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대선 당시 돕겠다는 사람들이 많았고 명 씨도 그런 사람으로 본 거라며 윤 대통령과 독대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는 정식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통을 특별히 이어가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엔 소통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자택을 수차례 오가며 소통했다는 명 씨 주장에 선을 그은 겁니다.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하며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선 김 여사가 단수 공천이 불가하다는 걸 설명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 언급을 피해왔지만 의혹이 이어지자 대응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다만 대선 단일화 과정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회동 때 명 씨의 개입 정황에 대해선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가자 지구 전쟁 1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헤즈볼라 등 무장 세력의 합동 공습이 잇따랐는데요. 중동 리스크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랍계와 유대계의 표심 사이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득표 전략이 치열합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가자 전쟁 1주기를 맞이하는 해리스 트럼프 측의 전략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아랍계 미국인 유권자를 모른 채 할 수 없는 해리스는 이스라엘을 마냥 압박할 수도 전폭 지지할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해리스는 오늘 내놓은 성명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안보와 존엄을 동시에 강조하는 줄타기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아랍계 표심이 이탈할 조짐을 보이자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압박에 무게를 더 실었습니다. The need for this war to end, the need for a deal to be done which would release the hostages and create a ceasefire. And we're not going to stop in terms of putting that pressure on Israel and in the region, including Arab leaders. 트럼프는 해리스의 딜레마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 지지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이란의 핵시설까지 공격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강조한 겁니다. When they asked him that question, the answer should have been hit the nuclear first and worry about the rest later. And that's what they should. If they're going to do it. 오늘은 유대인 랍비의 묘지를 방문하고 유대인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별도 저녁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가자 전쟁 1주기를 맞이해 중동 리스크가 거듭 변수로 부각되면서 아랍계와 유대계 표심을 둘러싼 해리스 트럼프 양측의 득표 전략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국방부 산하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이 줄어드는 병역 자원과 관련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성이 군대에 가면 출산율이 올라갈 거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관에서 남녀가 같이 물론 방은 따로 쓰겠지만 그렇죠. 대학교 기숙사처럼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좋아하는 커플이 생기고 그쵸. 전우회 같은 일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우회가 생겨서 그쵸. 오히려 결혼도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아기도 많이 낳지 않을까 하는 또 지난달 김영철 군사문제연구원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한 말입니다. 병력이 감소하니 여성 징병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여성이 못할 분야는 없다고 봅니다. 그쵸. 다만 정말 전시에 포로로 잡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예상되는 그런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분야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김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됐던 5060 세대로 구성된 시니어 아미를 대안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군대를 갔다 오고 정말 경제 전선에서 뛰고 가장으로서 어느 정도 할 일을 하신 분들 한 60대 네. 저희 같은 그런 세대에서 정말 소총 들고 나가서 싸운다면 아마 젊은 우리 세대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누리꾼들은 무슨 군대가 소개팅의 장이냐, 기승전 출산으로 가는 사고 과정이 문제, 이런 비판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상원 의원 선거도 열립니다. 첫 한국계 상원 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킴 하원 의원이 토론회에서 보여준 태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공화당의 커티스 바쇼 후보와 민주당의 앤디 킴 후보가 첫 토론회를 했습니다. 10분 남짓 토론회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바쇼 후보가 이렇게 얼어붙었습니다. 몸을 떨다가 연단을 붙잡고 넘어질 뻔한 모습이었는데 반대편에 있던 김 의원이 다가갔습니다. You okay? Are you okay? Yeah. Okay. 이렇게 잠시 토론회는 멈췄고 돌아온 바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o be here, I got so worked up about this affordability issue that I realized I hadn't eaten so much food today. So I appreciate your indulgence. 온라인에선 상대 후보에 대한 친절과 공감이 유권자가 주목해야 할 것.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앤디 김 후보의 태도를 칭찬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막말이 오가는 선거에서도 따뜻한 장면 있기 마련입니다. 코미디언 장동민 씨가 포커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만에서 2인 1조로 나선 경기에서였는데요. 2008년 시작된 아시아 포커 투어 ATP는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가장 큰 포커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3일 열린 텍사스 홀덤 팀전에서 허성욱과 함께 이룬 팀전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략 600만 원의 상금을 탄 걸로 보입니다. 장동민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트로피를 인증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회라 긴장도 많이 했지만 왠지 출국할 때부터 우승 예감이 들었다. 그러면서 다음엔 더 큰 대회에서 우승할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 포커 챔피언십 하이롤러 부문에서 우승해 상금 5천만 원을 받기도 했는데요. 여러 두뇌 서바이벌 예능에서 우승한 실력대로 포커 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필리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앞으로 안보, 방산, 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또 공사가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의 건설 재개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순방을 동행 취재 중인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6년 착공했지만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완공 직전인 1986년 공사가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입니다. 지난 202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고질적인 전력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바탄 원전을 다시 건설하겠다며 우리나라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바탄 원전 건설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MOU 체결로 필리핀 원전 사업 진출을 위한 또 다른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필리핀 라구나 호수 순환 도로를 비롯해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과 해양 협력, 공급망 등 여러 분야에서 다수의 MOU도 체결됐습니다. Adding further impetus to the strengthening and deepening of our cooperation in an increasingly complex geo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영내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 그리고 불법적인 러북 군사 협력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한편 김건희 여사는 필리핀 영부인과 함께 필리핀 국립미술관을 방문해 작품들을 관람하고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 협력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필리핀 일정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오늘 싱가포르 의회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 참석을 시작으로 국빈 방문 공식 일정에 돌입합니다. 싱가포르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사고 전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좌회전 깜빡이를 켠 차량 한 대가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운전하던 차입니다. 잠시 뒤 좌회전을 하고 차선을 바꾸다 옆 차선에서 출발하던 택시와 부딪힙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다혜 씨는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인근 파출소로 갔습니다. 파출소에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였습니다. 다혜 씨는 지난 4일 저녁 7시쯤 이태원 한 골목에 차를 세우고 고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정을 넘겨 또 다른 술집으로 갔습니다. 여자분 술이 많이 취했었어요. 이 트렌치 코트가 막 바다에 끓일 정도로 막 내려놓고 했었어요. 그걸 내가 올려드린 기억이 나고. 이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혜 씨는 밖으로 나와 다른 차 문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넘어 나와선 휘청이며 걷다가 뒷걸음질을 치고
전봇대에 한동안 몸을 기대고 있기도 했습니다. 차에 타기 직전에도 비틀거렸습니다.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보한 경찰은 다혜 씨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가을이면 제철인 생선, 바로 전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어 가격이 더 비싸지고 크기는 더 작아졌습니다. 기후위기로 지구 평균보다 우리 바다가 훨씬 뜨거워진 탓에 전어가 다 자라질 못한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시장 매대엔 가지런히 놓인 전어가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식당에선 전어 굽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언뜻 봐도 크기가 한 손도 안 됩니다. 원래 7월 15일부터 전어 금붕이가 풀려가지고 전어가 나오는데 한 20일 늦었어요. 이맘때는 좀 더 많이 커야 되는데 지금 전어가 적은 편이에요. 잡히는 시기도 한참 늦어진 데다 어획량도 줄었습니다. 대충 한 작년에 비해서 한 절반은 줄었다 보면 돼요, 절반. 수협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어획량은 3분의 1로 줄었고 1kg당 가격은 11,900원에서 24,000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보통 가격이 키로에 보통 35,000원에서 4만 원대,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2만 원대도 뒤졌거든요. 전어가 가을 별미인 이유는 9월쯤 가장 고소한 맛을 내고 많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전어의 어획 시기와 어획량이 들쑥날쑥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유난히 더웠던 올해는 지난해보다 수온이 2, 3도가량 높았던 탓에 전어가 몸집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이 날이 더우니까 올해 전어가 잘 안 나왔대. 물이 뜨거워가지고 전어가 다 자라질 못한대. 경남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달 아예 어린 전어 10만 마리를 방류하기도 했습니다. 1968년부터 2022년까지 한반도 바다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36도 올랐습니다. 지구 평균 상승률보다도 2.5배 높습니다. 여름이 제철이던 한치와 가을 전어는 귀해지고 방어와 참다랑어 같은 난류성 어종이 늘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1승 1패로 동률인 KT와 LG가 오늘 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맞붙습니다. 두 팀은 모두 서로에게 강한 투수를 콕 집어서 선발로 내세웠는데요. 이런 전략 3차전에선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3차전 승리팀이 올라간다. 역대 5전 3선승제로 치러진 준 플레이오프에서 1승 1패 후 3차전을 이긴 팀이 지금까지 모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요. 무엇보다 벤자민과 최원태의 선발 투수 맞대결이 흥미롭습니다. KBO 리그 3년차 외국인 투수 벤자민은 올해 정규 시즌에서 11승 8패, 방어율 4.63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주춤한 성적이었지만 그래도 유독 LG에는 강합니다. 4경기에 등판해 1승 1패, 평균 자책점 1.93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작년에도 LG 상대 4승 무패, 방어율 0.84로 압도했던 LG킬러 벤자민. 두산과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에서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며 KT의 기적같은 준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LG 선발 최원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정규 시즌 5월까지 6승을 챙기며 순항했지만 이후 잔부상에 시달리며 최종 성적 9승 7패, 방어율 4.16으로 마무리했는데요. KT를 상대로는 3경기에 등판해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3.5를 기록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원태는 지난해 한국 시리즈 2차전에 선발 등판했지만 아웃카운트를 1개만 잡고 강판당했고 4차전에서도 구원 등판했지만 1이닝 1실점을 기록하며 가을 야구에서 명예회복이 필요한 상황. 올 시즌 후 FA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시간입니다. KT와 LG, 물러설 수 없는 두 팀의 3차전은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열립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인 오늘은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선선했던 아침과는 달리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어제보다 2에서 3도 높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한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